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이제 정말 봄이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의 봄은 언제 찾아올까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양시장 나란히 하락으로 마감한 월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감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았다는 점도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이렇게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종목 장세에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잘 버텨내고 수익 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탄탄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은 정재훈 전문가의 강의로 1시간 꽉 채워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의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정재훈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1부의 종목 상담에 이어서 3부에는 1시간 동안 강의로 또 1시간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 좀 알려주실 건가요? 예,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지는 이따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왜 이 늦은 시간에 이 방송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PD님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아마 2강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IT 쪽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OLED 쪽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디스플레이 쪽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5G나 이쪽은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섹터들 좀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5G, 2차 전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우려감입니다. 투자에 대한 우려감, 축소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대입니다. 6세대. X세대가 아니고요. 6세대 OLED 투자에 대한 추이나 전망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2016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중소형 투자를 단행을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고 2016년도와 17년도에서 거의 230K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근데 230K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원장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10K다라고 하게 된다면 K를 그냥 1000으로 보시면 돼요. 1000. 그러니까 원장 기준으로 10,000장을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가르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6년도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240K 정도 만들었어요. 그럼 원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를 하나의 원장을 좀 만들게 되면 여기에다 이제 쪼개가지고 패널을 좀 만드는 거거든요. 요 원장을 10,000장 정도 된다. 10K 같은 경우는. 근데 2016년도와 17년도에는 거의 약 230K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18년도에 주춤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도 주춤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2019년 4분기 말에서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빅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보고서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6세대 쪽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딜레이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냐면 제가 오늘까지 들은 얘기에 의하면 6세대 쪽, 중소형 쪽의 부분들을 보게 되면 A5 쪽에 있어서 지금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층까지 일단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A5 라인 때에 들어가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중소형 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QD 쪽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맨 마지막에 롤러블 장비, 파일럿 장비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지금 현재 A3 라인에 애플 전용 라인을 깔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구조 개선에 대한 공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하나는 A4 라인 자체적으로도 지금 신규 구조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A3도 마찬가지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 중소형 섹터를, 이 중소형 플렉서블을 A5에 하기로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LCD 공장을 멈춰 섰습니다. 그러면 L7-1 라인에 지금 현재 QD가 깔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L7-2 이 공간에다가 지금 현재 중소형 쪽을 들어갈까 아니면 완공 A5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 A5에 들어갈까 이걸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만약에 A5 라인보다 좀 더 빨리 진행이 된다면 L7-2 라인의 중소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에 공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그 이후까지만 보더라도 과거에 2016년도와 2017년도 중소형만 놓고 봤을 때에도 캐파는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만큼 빅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중소형 쪽에서만 놓고 봤을 때에도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늘어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 쪽을 보게 된다면 중국 쪽과 삼성 쪽이에요. 삼성 하나고요. 중국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티안마라든가 BOE, 차이나스타 상당히 좀 많죠. 에버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대부분의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2017년도 이후, 즉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해갖고 설비 투자를 상당히 늘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에서 좀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뭐가 있냐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정부에 좀 지원이 많았었는데 이 정부 보조금, 지원금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지원을 계속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따끈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중국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우한 쪽에 중국 디스플레이 공장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거기 폐쇄가 됐었죠. 중국 공장 자체가. 그러면서 상당히 장비에 대한 입고 부분들이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CSOT와 그 다음에 티안마 그 다음에 BOE 이쪽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릴 예정에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좀 바빠요. 바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장비가 입고가 안 됐고 계속 지연이 되었었잖아요. 장비가 입고가 되지 않고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져 버리니까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비사 쪽에서는 요청을 좀 급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우려감과는 다르게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의 이 시장의 환경과는 다르게 장비 쪽 업계는 재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출하량 추이 및 전망을 보시더라도 과거에는 리지드 쪽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거의 98%까지 점유율을 차지했었죠, 삼성이. 근데 리지드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대신에
2016년,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플렉서블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리지드 쪽과 플렉서블 쪽 같은 경우는 폴더블 쪽으로 확대가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리지드 쪽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기엔 태블릿 쪽이나 혹은 노트북 이 부분들에 있어서 IT 기기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자동차 쪽에서도 점진적으로 OLED 쪽에 있어서의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요즘에 LCD 쪽, 이 카메라, 그 자동차 쪽의 계기판이라든가 뒷좌석 보게 되면 모니터들이 있잖아요. 그게 LCD 쪽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OLED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 새로 생겼죠. 바로 폴더블 쪽이죠. 플렉서블 쪽에 있어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인다. 그리고 리지드 쪽보다는 플렉서블에 있어서의 출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애플까지도 OLED 패널을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애플이 상당한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OLED에 있어서의 출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빠지게 된 주요 요인으로 저는 이걸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올해와 내년도에 있어서의 기존 이 합산 이익이에요. 합산 이익이 올해 20년도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순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이슈로 다 셧다운을 시켰어요. 그러면 수출주는 수출주대로, 내수는 내수대로 실적이 늘어나는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OLED 쪽 장비사만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그럴 거고 반도체 쪽 그럴 거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5G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감익이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막 쓰고 있죠.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가장 선빵으로 날린 게 5G잖아요. 중국 쪽도 대규모 인프라 하는 게 5G 쪽이고 한국 쪽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져 있던 부분들을 상반기에 몰려서 한다고 하죠. 그만큼 부양책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코로나 이슈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못 냈던 이익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2월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춤했단 말이죠. 실적이. 그럼 여기에 안 나왔던 부분들이 추후에는 플러스 알파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이익은 기존보다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당장의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향후에 대한 성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삼성에서 LCD 쪽을 사업을 철수하겠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좀 나왔었어요. 이미 뭐 QD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LCD를 철수를 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뭐 QLED에 대한 영향,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디스플레이에 올인한다라는 이게 중요해요. 그것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QD OLED였었죠. 근데 삼성 쪽에서는 발끈했어요. 나는 OLED 투자는 안 할 거다, 삼성은. 그래서 명칭을 붙인 게 QD 디스플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일단 자존심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LG 쪽과의 공정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LCD 사업을 철수했다라는 그 부분들은 초입에 말씀을 드렸던 6세대 쪽, 중소형 쪽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LCD를 대면적 디스플레이, 즉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 확대, 이 부분들은 과거 16년, 17년도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6시 전에 뉴스가 하나 좀 나왔던 게 있어요. 그걸 캡처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LCD 지금 삼성 쪽에서 큰 TV 같은 경우는 QLED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LCD 기반이다 말이 많았었어요. 그죠? 근데 이 LCD 사업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LG에서 갖다 쓰든가 샤프에 갖다 쓰든가 중국 쪽 기업에서 갖다 패널을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공백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삼성 쪽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LCD를 좀 철수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나왔던 게 QD OLED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도 21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양산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생각은 이거 천천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좀 빠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가장 이유는 일본이에요. 올림픽 1년 연기됐죠. 올림픽 1년 연기됐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예요. 하반기에 굵직한 이슈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특수라는 얘기가 있죠. 그걸 과연 놓칠까요? 내년 하반기 때에 QD 디스플레이가 QD OLED를 기반으로 한 TV가 하반기 정도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양산되는 그 시기는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0K 정도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미 발주에 대한 부분들은 전공정 쪽은 좀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 쪽도 이제 줄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는 나올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QD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나 이 부분들은 맥시멈으로 따져봤을 때 약 120K까지 설비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일단 첫 삽은 떴어요. 그럼 결국은 중소형 쪽과 대면적까지 합쳐버리게 되면 투자에 대한 규모는 어마어마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의 수혜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삼성이 수혜가 갈까요? 삼성은 돈을 쓰는 입장입니다. 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쪽의 기업들을 하셔야 되겠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로 중국 쪽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부분도 봅시다.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32살이 되다 보니까 이 CRT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고, 제가 쭉 그냥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났던 거 그냥 뭐 PDP? 요것도 사실 알면서도 이 용어 자체를 몰랐어요. 제가 뭐 알기 시작한 건 이 LCD 쪽과 OLED 쪽, 요 세대라고 제가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만큼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예요. PDP 쪽과 이 지금 두께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두꺼웠었잖아요. CRT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르신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뒤에 툭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무게도 상당히 나가고. PDP 쪽은 그나마 좀 얇아졌는데 화질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LCD가 왔고, LCD는 요즘에 뭐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요즘에 LCD 여전히 쓰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고급화된 부분들로 OLED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OLED TV 한번 보게 되면 화질이 상당히 진짜 좋아요. 제가 항상 마트를 갈 때마다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가전제품, 가전 매장을 항상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매장이든 보게 되면 제가 이 무슨 이렇게 할인마트 같은 데 있어요. 그러면 LG 쪽하고 삼성 쪽하고 이게 경쟁하듯이 이게 TV를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럼 보게 되면 진짜 LG의 OLED TV는 상당히 화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부러운 건 뭐냐면 롤러블에 대한 시제품까지 일단 나왔었어요. 문제는 단가가 좀 비싸지만 어찌됐든 간에 OLED 쪽으로 진보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삼성은 OLED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QD를 집어넣은 NED를 본다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LED 쪽으로 설비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 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장비사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코로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지만 대형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진보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진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비 투자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중소형 쪽은 삼성이 꽉 잡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LG가 따라붙고 있고 비유 중국 업체들이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TV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치고 나가고 있는 쪽은 LG 쪽이었었잖아요. 그죠? LG 쪽인데 확산이 늦은 이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소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RGB 쪽 OLED 소자가 자발광을 하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LCD 대비해서 원가도 저렴한 장점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대면적 PD 같은 경우는 OLED의 광원 역할에 컬러 필터도 필요하고요. LCD보다 원가도 비싸고요. 중소형 대비해서 품질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LG가 계속 기술 개발했던 거고 사실 삼성 쪽은 OLED 쪽을 하다가 한때 포기를 했었어요. 잠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대형 OLED는 면적이 넓어서 저항이 커요. 소자에 대한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전면 발광과 자발광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쪽 밑에 나오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2010년도 중반에 전면 발광과 자발광 기술을 개발했었는데 포기를 한 설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LG 혼자 독식을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LG 쪽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 쪽도 올해 4분기 때부터는 대면적에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면적에 투자를 하는데 저는 당연히 삼성 QD 쪽 따라가나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했더니 QD 쪽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LG 쪽의 대형 OLED 쪽을 투자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중국도 대면적 쪽에 치고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소형과 대형 이 부분들이 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OLED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아몰레드 막 얘기 나면서 손담비가 삼성 그 광고하면서 어렸을 때 제 기억은 못하지만 어르신들 얘기를 들었어요. 아몰레드 막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손담비가 이렇게 막 춤추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삼성이 전폭적으로 밀었었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나왔었고 그러면서 기술 트렌드가 굳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여전히 TV 쪽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술이 경합 중인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들어서면서 OLED 쪽과 QD, LCD 쪽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었고요. 그리고
TV 상위 10개 업체 중에 절반 정도만이 OLED의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확산이 느린 이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 TV 업체 출하량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삼성이 압도적이에요. 삼성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위에 이제 LG와 TCL, 하이센스, 샤오미, 스카이웍스, 소니, 기타 등등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OLED 쪽으로 좀 보게 된다면 LG 쪽의 시장 출하량 추이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막 급증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또 하나는 소니 쪽도 지금 OLED 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증가가 되는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LCD에 대비해서 OLED는 정말 초라해요. 초라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세트 업체들이 OLED 쪽으로의 진입을 서둘러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야 시장의 파이가 커지니까. 그러면서 삼성과 LG 쪽에서 싸움이 있었었죠. OLED, QD 디스플레이 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LG 쪽이 OLED의 세계로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터뷰 기사에. 그러면서 이제 삼성 쪽이 발끈을 하면서 우리는 OLED는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좀 언쟁이 있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LG 쪽에서도 이게 위협이 되면서 반기는 이유는 시장의 파이를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LCD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었었고 OLED 쪽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약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는 기회적인 요인 그리고 투자의 기회로 한 번쯤은 삼아볼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업체별 차세대 TV 기술 개발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사실 다른 거 다 안 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 LG 안 봐요. 저 LG 안 보고요. TCL 안 봐요. 샤오미는 봐요. 스카이웍스 안 봅니다. 왜냐면 빨리 성장을 해 나가니까.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삼성을 봐요. 삼성을 보고 있는데요. QD-LCD를 많이 쭉 밀어왔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기술 개발이나 이 부분들 마이크로 LED가 있고 QLED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 LED까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2022년도에 상용화가 된다거나 뭐 그러기엔 좀 더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마이크로 LED를 지금 시제품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단가적인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예를 들어서 OLED TV 뭐 70인치짜리를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에 산다라고 하게 된다면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그 10배가 넘는 5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적인 프리미엄 쪽에 있어서의 주문자 생산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 즉 가격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넘어야 될 과제는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QLED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QD OLED 쪽은 지금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딱 보게 되면 이것도 방송에선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QLED 같은 경우는 극비리에 파일럿 장비를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QLED가 잘 되게 된다라면 QD OLED의 투자를 QLED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QD OLED 한 개의 라인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든다라고 한다라면 QLED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정을 만드는데 한 700원 정도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들로 확 낮출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QLED를 통해서 생산한 TV 자체는 상당히 수명이 길어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QNED가 상용화가 된다라면 QD OLED에 투자했던 그 자금을 멈추고 QNED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LG 쪽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LG 쪽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거는 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 롤러블은 제가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쫙 이렇게 화면이 쫙 올라가면서 하는데 정말 갖고 싶었는데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고요. 요번에 8세대? 올해 말에 8세대 증설 투자하는 것 같아요. LG 쪽 같은 경우는 8세대 증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 쪽에 설비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캐파를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게 된다라면 LG 같은 경우는 OLED 쪽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만약에 이 OLED가 잘 안 된다라면 정말 LG전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다른 쪽 중국 기업들 한번 보게 되면 마이크로 LED, 미니 LED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LG는 오로지 OLED 올인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잘 되면 혼자 독식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정말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그럼 QD OLED가 뭐냐,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글로 표현을 해놨죠. QD OLED는 OLED 기술보다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OLED하고는 달리 이게 지금 LG가 쓰는 거예요. LG가 쓰는 방식인데요. WOLED와 달리 전면 발광 구조로 초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퀀텀 닷입니다. QD가. 기술을 접목해서 색 재현력도 개선한 기술입니다. OLED 쪽보다는 복잡한 구조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OLED의 단점은 수명이에요. 수명. 근데 수명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좀 상존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기존 이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OLED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단점이에요. 8세대를 기준으로 월 3만 장을 전환했을 때 약 2조 4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마 삼성 쪽 QD 쪽에서 30K 설비 투자를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약 2조, 2.4조에서 2.6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만큼 단가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있었었냐면, 삼성 QD 장비사들 막 이게 견적서 내고 뭐 하고 있었었는데, 삼성 쪽에서 이 단가적인 부분들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단가를 좀 더 싸게 하려고.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 자체가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단가적인 부분들을 조금 낮추어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2020년부터 LCD 월 36만 장을 QD 15만 장으로 순차로 전환할 예정인데요. 이게 총 30K로 투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올해 1차 투자 중이고요. 21년도부터 대량 생산, 21년도 1분기부터 대량 양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특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삼성이 놓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뒤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좀 잠시 쉬어갔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건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업황 그리고 산업군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텐데, 오늘은 그래서 정재훈 전문가께서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고 계시니까요. 이런 분들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도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미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0.4에서 0.7%가량 지금 하락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미증시는 12%가량 뛰면서 74년 이후에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 감산 기대감 그리고 이 정부와 의회의 이 부양책에 힘입어서 좀 그렇게 올라왔었는데 일단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일단은 시장을 지금 실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시 이어서 정재훈 전문가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요. 어찌됐든 QD, OLED 쪽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QNED를 좀 봐야 될 거예요. QNED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QNED, 그 다음에 QD, OLED 이 부분들에서 블루 소자, 그러니까 청색 소자를 블루 나노로드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작은 필터라든가 이런 입자, 이 부분들을 마이크로 LED 형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대체를 해서 수명과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수명과 디스플레이 품질을 개선한 기술이라고 했어요.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수명이 너무 길다 보니까 교체 수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 현지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OLED 같은 경우는 번인 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체 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QNED 같은 경우는 수명이 원체 길다 보니까 이게 교체 주기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판매는 엄청나게 잘 되겠죠. 판매는 엄청나게 잘 될 거고, 그렇지만 교체를 하거나 했을 때는 좀 애를 먹일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20년도 올해 4분기까지 삼성 디스플레이는 파일럿 라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개발 속도에 따라서 예정된 QD OLED 투자가 QNED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파일럿 라인 투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2세대인가 3세대 쪽에 조그맣게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넘어야 될 그럴 부분들은 많은데요. 문제는 이 QNED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잉크젯 방식으로 증착을 해요. 잉크젯 방식으로 증착을 하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저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QD OLED 쪽도 잉크젯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로 알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잉크젯 방식으로 증착을 하게 된다면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단순화될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번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저전력 또한 마찬가지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도 애를 먹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요거예요. 잉크를 쫙 뿌려야 되잖아요. 쫙 뿌려야 되는데 고르게 일정한 형태로 뿌려가지고 막을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장비업체를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경쟁 입찰 방식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장비사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요. 국내에 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을 제가 대충 좀 파악을 해봤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쪽의 기술이 좀 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삼성의 컨택은 국내에 있는 업체를 컨택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물음표예요. 물음표인데 그 기술력, 삼성 쪽에 있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균일하게 도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애를 좀 먹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시나리오별로 보게 된다면 Q&A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파일럿 라인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양산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대량 생산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애를 먹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었고요. Q&A는 QLED와 공정이 유사한 그런 사항들이고 Q&A에 대한 기술, 개발 속도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QD OLED 쪽이 Q&A 쪽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주가 틀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기술 개발이 너무 빨라요. 시나리오가 3가지가 있죠. 기술 개발이 너무 빨라요. 그럼 QD OLED 페이지 2부터 시작을 해서 Q&A로 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우 빠르게 된다라면 22년도부터 Q&A 제품이 출시가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내년도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삼성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 도쿄올림픽을 놓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그 전에 이미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기술 개발이 더뎌지게 되면서 페이지 3부터 Q&A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23년도부터 Q&A로 제품이 출시가 될 건데 저는 요 정도 좀 보고 있어요. 페이지 3부터 시작해서 Q&A로 대체될 그럴 가능성? 그러면 일단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가 아니라 내후년도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마이크로 LED의 개발 속도보다 늦다라면 Q&A들은 사장되는, 없어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 경우에도 중소형 디스플레이 투자를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뭐야? QD에서 Q&A로 안 되고 마이크로 LED가 되게 되면 공정이 어떤 이 부분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수혜주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궁금해했던 게 많았었거든요. 증착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비사들의 수혜주 이 부분들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전공정 쪽과 후공정 쪽에 있어서의 차이들도 일정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공정에 있어서의 단순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복잡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QD OLED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기존보다 설비 투자가 조금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Q&A가 되게 된다면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공정이 어떤 부분은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삼성 장비 쪽에 들어갔던 업체가 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QD OLED가 되던 Q&A가 되던 마이크로 LED가 되던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QD OLED 쪽에 있어서의 밸류체인 장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만 보세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익 IPS 있어요. 여기 원익 IPS 디퓨전 장비에 그 다음에 여기 또 드라이해처에 원익 IPS하고 ICD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종목군들이죠. 작년 6월 달 이때. 그 다음에 최근에 뜨고 있는 기업들 FNS텍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도 강한 KC텍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열처리 장비 쪽에 원익 IPS EST가 있고요. 요거 일본 거니까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캐논 두께 빼버리고 세메스 카티바 잉크젯 방식이 요거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세메스가 있고 카티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카티바 공정이 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의 선택은 세메스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여기 원익 IPS가 또 있어요.
레이저 드릴링 장비도 원익 IPS가 있고요. 전공정 쪽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 원익 IPS.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 ICD.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다 하나 더한다. KC텍.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려고 했는데 차트를 어쩌면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사 쪽은 이 정도. 후공정 쪽에 SFA 물류 시스템이죠. 로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물류 시스템이에요. 근데 로체 시스템 한번 공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수주받은 거 있습니다. 수주받은 물량이 꽤 돼요. 로체 시스템 후공정 쪽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캡 장비에 AP 시스템이 있는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수주가 좀 많아요. 이 중국 쪽에 수주도 많은 상황이라 AP 시스템도 일단은 놓고 봐야 되겠네요. HB 테크놀로지 여의도 증권가에서 보게 되면 항상 디스플레이 쪽 탑픽 종목 중에 하나가 HB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전 이게 종목들의 변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HB 테크놀로지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본딩 장비. 본딩 장비에 J스택하고 V1텍이 있어요. QD 쪽에 있어서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 J스택과 V1텍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J스택 같은 경우는 V1텍에서 J스택 부분들을 써요. 본딩 장비는 J스택이 단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J스택, 후공정 쪽에 본딩 장비는 J스택에 들어갈 거고, 그럼 요 정도까지 해서 AP 시스템, J스택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QD 쪽에. 그러면 원익 IPS, ICD, KC텍, AP 시스템, 후공정 쪽에 로체 시스템과 J스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공정 경쟁사 J스택 같은 경우는 본딩 장비의 중소형 쪽은 J스택과 파인텍이 있어요. 폴더블 수혜준이 많이 해서 파인텍이 테마로 형성이 됐지만 파인텍이 들어가게 되면 J스택도 무조건 들어가요. 왜? 삼성은 단독 밴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면적 쪽에서도 본딩 장비를 구사할 수 있는 기업은 J스택밖에 없어요. 근데 파인텍이 대면적을 하고 있죠. 근데 시간적인 부분들이 걸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J스택이 단독 밴더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Q&D 쪽의 밸류체인도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원익 IPS, ICD, KC텍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 AP 시스템, J스택 요거밖에 없어요. Q&D가 되든 QD, OLED가 되든 장비사에 대한 부분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기업들만 기업을 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대형 디스플레이의 투자 계획입니다. 삼성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D OLED는 내년도부터 대면적으로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대량 양산 부분들은 2023년도로 잡아놓고 있어요. 설비 투자를 21년도 중반에 하고 있죠. 자, 21년도 한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하게 된다라면 그 뒤에 장비의 제작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에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22년도 하게 되면 내년 1분기 때 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지금 이게 2029년도, 즉 2027년도까지, 20년대, 27년도까지 빅사이클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긴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스플레이 쪽 섹터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업황 전망부터 또 종목들까지 한번 쭉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재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재훈 전문가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꼭 더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